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걸입니다. 먼저 영국 정치 뉴스입니다. 보리스 존슨이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 벌릴 무역 거래는 유럽연합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보리스 존슨은 여전히 영국이 10월 31일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후 트럼프와 즉각적인 무역 협정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존슨의 대변인은 총리에 당선되면 존슨이 즉각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이며 미국과 일종의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15일 오늘 오전 발표하자 영국의 현역 국제무역 장관 리암 폭스는 그렇게 하면 존슨이 유럽법을 어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노딜로 나갔다 하면 영국은 유럽 승인이 없어서 여전히 유럽연합국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럽연합국은 국제무역협약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폭스의 대변인은 BBC 라디오에 우리가 유럽연합을 떠날 때까지 미국과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데도 몇 년일 걸릴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운드 고액권 50파운드짜리의 얼굴이 새로 선정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영웅 알란 투어링 박사가 파운드화 고액권 50파운드 뱅크노트에 새 얼굴로 선정되었다고 영국 중앙은행이 발표하였습니다. 유명한 수학 천재로서 2차 대전 당시 적군의 암호 해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했던 전쟁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 실적은 초기 컴퓨터를 만드는 기초 자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맨체스터에 있는 과학기술박물관에서 이 사실을 공포한 마크 카하니 영란은행장은 투어링 박사의 얼룩을 넣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고 투어링 박사의 업적을 부연 설명한 데이어 투어링 박사 얼굴이 들어간 화편은 2021년부터 시중에 보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세계적으로 평균 12%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난주 12,000달러를 찍을 것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크게 실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며 값이 비싸고 손실이 발생하면 치명적이라며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곳에서 사용될 가능성 많다고 말하면서 페이스북이 계획하고 있는 리브라 발행 계획도 비난했었습니다. 트럼프의 비난에도 불구 금요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상승 이번 주엔 12,000선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은 폭락을 맞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은 비트코인만 아니고 모든 가상화폐에 전반적으로 압력이 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금주내로 8,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오한다 회사의 수석 분석가 알폰소 에스피자 씨는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스카이 뉴스가 런던 공항을 들락거리는 항공사들 중에서 출발 시각 정시를 지키지 못하는 항공사들을 조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1등의 불명예는 스페인 항공에게 주어졌습니다. 2018년 1년 동안에 매회 평균 31분을 지연 출발했다고 하네요. 2등은 토마스 쿡 항공인데 평균 24분 지연했고 3위는 위즈 에어로 23분 평균 출발 지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정시 출발을 지킨 항공사는 캐서이 퍼시픽이었고 평균 8분간의 지연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항공사들이 파업 등으로 아예 취소된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예계 소식입니다. 월드 투어 중인 폴 맥카트니가 옛날 비틀즈 멤버 링고 스타와 7월 13일 토요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같이 공연하며 그의 월드 투어를 마감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수에서 77살의 맥카트니는 그의 친구이자 전설의 밴드그룹 비틀즈의 멤버였던 링고 스타를 출연시켜 서전트 페파, 롤리 하트 등 옛날 히트곡을 연주해서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중간 부분에 이르렀을 때 이글스의 전설적 기타리스트 조 월쉬가 감짝 출연해서 마지막 무대를 같이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아버지 시체를 계속 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현금을 동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미러 신문이 보도하면서 금수산 궁전에 전시되고 있는 김정일의 사체 사진을 싣었습니다. 김정은 지배자는 자신의 불쌍한 공장 노동자들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며 그의 아버지 시신을 지속적으로 약품 처리하여 대중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할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경제 제재가 발동한 이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김정은 정권은 유리 속에 들어있는 사체 보관 유지비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대한 김정은 지도자는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1년치 비용 32만 파운드 한화 4억 8천만 원을 모금하려는 계획을 지령했다는 것입니다. 부패 방지 처리가 된 김정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체는 평양 금수산 태약궁전에 전시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공장 근로자들에게 시체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을 걷고 있으며 헌금을 낸 사람에게는 충성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정부가 인민 생활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죽은 지도자들의 사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 큰 돈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웃기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윈블던 소식입니다. 윈블던 2019 토너먼트 경기가 14일 일요일 남자 단식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조코비치와 페더러의 파이널 게임은 윈블던 우승 경험자들 사이에 가질 수 있었던 명예를 건 사투였고 윈블던 경기 역사에서 가장 긴 시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8번의 윈블던 우승컵을 안았던 조코비치는 그의 최상의 폼을 보여주며 자신의 숨은 에너지와 기술을 관중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7대6, 1대6, 7대6, 4대6, 13대12로 조코비치가 3승 2패로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재산에 325만 파운드를 더 올려놓은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